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예비비 신경전.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놓고 지금 청와대랑 당선인 측이 다시 갈등하고 있죠. 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청와대 짐 빼갖고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한 500억 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496억 원만 좀 바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걸 청와대 측이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는 좀 어렵더라도 한 300억 원대, 310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걸 오늘 국무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보도도 막 됐잖아요. 오늘 네. 처리한다. 단독 붙여서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양쪽에 좀 훈풍이 부는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오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행안부가 일단 막아섰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뭐 문제가 없지만 안보랑 관련한 위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조만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10억 원에 대해서도 지금 행안부가 그러면은 이 제동을 건 예. 건데, 당선인 측은 어때요? 310억 원 정도면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조금 엇갈리는데요. 그 310억 원부터 쪼개서 하지 말고 애초에 요구한 496억 원을 좀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강경한 반응이 일단 있고요. 예. 내부 또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받는 게 좋지 않겠냐. 300억으로도 일단 그 부분도 금방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좀 큰 문제 안 될 거다. 이런 기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내로는 뭐 국무회의 올라갈 것 같아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되는 분위기예요. 김준일 대표. 예.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지금 어제 좀 논란이 살짝 있었는데 뭐냐면은 경호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이 군사 시설의 500m까지는 반경 500m까지는 고층권 건물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으로 돼 있어요. 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500m 안에는 건축물 규제가 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청사 있는 부지만 그 제한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주변에 고층 건물이 그냥 다 들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수위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거를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서울경제 등의 언론 보도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2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어떤 정비 계획이 예. 500m 안에 수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인수위가 발표할 때 뭐 주민들이 어떤 계획 세운 거에 전혀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도 또 발표를 했어요. 지금 받고 있는 규제 위에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용산의 뭐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은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네.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강로이가 특별 계획 구역에 지금 32층 아파트가 지금 500m 안에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네. 그 주변에 아주 멀지 않은 곳에 고층 빌딩들이 계속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전 계획을 뭐 수정하든지 백지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뭐 경호 관련 계획 아니면 경호 법령까지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일단 그 다음으로 가죠. 예, 경기도청 캐비닛 열렸다. 예, 경찰이 경기도청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고 하죠. 원래 이게 국민의힘이랑 그 경기도가 각각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건데 네.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이 어제 관련 부서를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는데요. 감사관실이랑 총무과, 여기가 이제 법인카드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고 그런 부서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어제 수색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도지사실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열쇠공,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캐비넷 잠긴 것들이 있으면 그 열어주는 그 민간업체 열쇠공까지 동원을 해서 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모습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어떤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혹시 뭐 여기서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사건 당사자로 그때 이제 알려졌었던 배모 씨보다 더 윗선이 있는지 이쪽으로 수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김혜경 씨 소환도 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압수수색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어제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뭐 간담회 네. 같은 거를 매주 한 번씩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어제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간담회가. 왜냐하면은 쟁점 사안이 많으니까. 근데 이를테면은 대장동 수사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를테면 성남시 의원들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착수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성남 FC 후원금 수사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요것도 방금 얘기한 거 요것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한 줄로 회신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를테면은 기계적 균형을 맞출 사안은 아니지만은 여권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아니 김건희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위조 이것도 다 지금 사문서 위조 이를테면 이런 걸로 다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 수사 안 하고 풀이 알아서 바람보다 빨리 눕는 거냐 이를테면은 이게 경찰이 눈치 보고 있다 한마디로 당선이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막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순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배 씨, 그 5급 공무원 배 씨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가 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김혜경 씨나 이재명 고문도 지금 고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소환은 좀 어렵고 일단 배 씨부터 당장 부를 것 같아요. 일단 그 경기도청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게 감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배 씨가 전혀 협조를 안 했다고 합니다. 협조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경찰이 명분이 있을 것이다. 아마 소환 조사를 하는데 네, 뭐 네. 강제 구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 7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았던 7급 공무원이 이거를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 A 씨. A씨. 제보자 A 씨. 예. 이 사람이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심경을 밝혔어요. 아예 얼굴도 다 공개하고서 인터뷰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얼굴 얼굴은 공개는 안 아니었습니다. 했어요? 예. 목소리 음성 변조 안 하고 목소리만 그대로. 그대로 나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다. 그리고 제보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2차 가해하고 그리고 나한테 악플에 대해서 많이 악플을 달았는데 이거 다 책임 묻겠다 이런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게 어디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지. 민주당을 또 보면 요새 그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재명 후보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그 당직만 봐도 박홍근 그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의 박찬대 의원 이렇게 해갖고 뭐 신이재명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류를 잡고 있는 전면에 나선 상황. 네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렇게 꼭 이들이 아니더라도 개파가 좀 뚜렷하지 않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재명 뭐 재등판론 뭐 이렇게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한 이 법인카드 의혹이나 뭐 대장동 수사 그리고 뭐 성남 FC 뭐 그리고 또 이전에 뭐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수사가 남아 있고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 좀 그 수사들이 더 급물살을 타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지사 본인을 괴롭히고 또 민주당의 부담을 계속 가중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사가 생각보다 빨리 등판할 거란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뭐 그 수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당직을 맡게 되면 수사기관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을 더 먼저 이렇게 뭐 대표라든지 뭐라든지 일부러 맡을 거다라는 뭐 관측도 일각에 있습니다. 자, 상황 돌아가는 상황 좀 보기로 하고 세 번째로 가죠. 부차 학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전쟁 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수도 키이우 쪽을 점령했다가 지금은 이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이랑 뭐 외신들이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니까 집단 학살, 처형, 뭐 성폭력, 고문 같은 전쟁 범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제일 심한 데가 지금 그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거든요. 예. 여기는 뭐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뒷머리에 총을 맞은 민간인 시신이 있었고요. 검은 봉투에 담긴 시신이 그냥 거리에 널려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게 지금 수사 책임자인데 네. 어제 중간 상황을 발표했거든요. 부차를 비롯한 키이우 주변 도시 마을에서 민간인 시신만 최소 419 이상이 수습됐다고 하고요.
또 CNN이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한 교회 앞마당에서 길이 14m짜리 구덩이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만 시신이 한 300구 정도 묻힌 것 같다라고 부차 시장이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끔찍한 그 또 개인들의 증언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네.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 너무 충격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EU도 잔혹행위다.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 뭐 추가 제재는 저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사진 보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사진을 좀 준비했다가 아침에 너무 끔찍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차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와 야만이란 말이 그냥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목소리가 강경해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러시아에 주어진 제재는 중앙은행이 해외의 외환 보유고를 접근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망이라고 하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뭘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검토하고 있냐면 세컨더리 제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광물, 운송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수입도 또 러시아산 종료하겠다라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컨더리 제재에 들어가면은 네.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지금 뭐 이를테면은 모스크바에 공장도 있고 뭐 기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미칠 영향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